줄만 보도가 돼서 좀 서운했었습니다. 그런 서운함 때문에 오늘 언론 브리핑을 여기 경기도의 브리핑 룸이 아닌 여의도 가서 할까도 생각했었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의 문제를 중앙까지 끌고 가는 것이 내가 잘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우선 다시 한번 우리 경기도 지역 언론을 믿고 여기서 브리핑을 하기로 했으니까 오늘 하는 브리핑은 보도를 좀 잘 해주실 것을 언론 정론 직필을 지향하는 우리 언론인 여러분께서 많이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의당 경기도당 홍보부장 오늘 사회 맡은 서정민입니다. 네, 오늘 기자회견 함께 하신 분들 소개드리겠습니다. 정의당 경기도위원이자 비례대표위원이신 도울장 위원장님, 심치용 위원장님 모셨습니다. 네, 상상포럼 고윤정 사무장님 모셨습니다. 용인교육시민포럼 엄미선 대표님 오셨습니다. 네, 오고 있습니다. 전국유치원 학부모 비상대책위원회 김한매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박용환 부위원장님 오셨습니다. 같은 단체. 동탁교육시민포럼 김미란 대표님 오셨습니다. 네, 이제 먼저 정의당 경기도당의 최근 공도교육청 사립유치원 감사 관련해서 경기도당 위원장이시자 경기도의회 비례대표위원이신 홍치영 의원님이 말씀하시겠습니다. 네, 최근 경기도 교육청 사립유치원 감사 관련 사건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경기도 교육청의 사립유치원 감사를 방해하기 위한 정치인들의 압박이 있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국 유치원 학부모 비상대책위원회가 매개되어 보도가 나가면서 사립유치원 감사에 대한 정치인의 외압 중단과 관련 정치인의 책임을 요구하는 1인 시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청 당국은 감사관 산하 전 직원을 상대로 외압을 가하는 전화가 있었는지 조사를 하고 그런 일은 없었다고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정치인이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내부 제보자를 색출하기 시작해서 현재는 당사자로 지목된 감사관을 모든 업무에서 배제시키고 감찰 중이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을 당사자는 웃픈 상황이라고 하면서 꼭 기자들에게 전해달라 했습니다. 그리고 전국 유치원 학부모 비대위뿐 아니고 오랫동안 교육운동을 해오시며 본 의원과도 알고 지내는 시민단체 대표께서 교육청 감사실의 내부 제보자를 지켜야 한다며 제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이에 정의당 경기도당은 이 사태와 관련한 진실을 찾고 정의를 세우는 일에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양측의 주장이 다릅니다. 한쪽은 분명히 두 정치인이 사립유치원에 대한 형사 고발까지 막으려는 외압이 있었고 그 때문에 해당되는 두 사립유치원에 대한 보고서까지 따로 작성하여 보고를 하였다는 것이고 교육청 감사관의 입장은 그런 일 자체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는 진실이고 하나는 거짓일 것입니다. 언론인 여러분들의 도움과 국민들의 관심이 있어야 밝혀질 것 같습니다. 시민감사관 측은 본 위원에게 작년부터 사립유치원을 보호하려고 시민감사관을 폄훼하려는 정치인의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고 호소하였던 바 있습니다. 박용진 의원을 통해 세상에 알려지며 한국 사회를 요동치게 만들었던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를 밝힌 주역은 경기도 교육청 산하의 시민감사관인 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제게 들려오는 시민감사관의 평은 전혀 달랐습니다. 교육청 측은 제보자가 사립유치원에게 갑질을 하는 질이 나쁜 사람이며
학부모, 시민단체 역시 의도를 갖고 접근한 것으로 매도되고 있습니다. 최근 사립유치원 부정 비리에는 경기도 교육청 공무원도 개입되어 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기도 교육청 내부의 비리 커넥션이 밝혀지기를 두려워하는 것입니까? 또 하나는 사립유치원 원장도 유권자이고 정치인은 지역 유권자의 의견과 주장과 요구를 들어 그것을 해결하려는 것은 관례상 그럴 수 있는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다른 쪽 유치원 학부모들과 국민들이 이렇게 분노하고 있는데 그것도 한유총이 마지막 발악을 하면서 유치원의 개원을 막으려고 긴박음에 어찌 이럴 수 있느냐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 두 유치원은 학부모들의 교육비를 빼돌려 사취한 액수가 30억 원이 넘으며 그 수법도 특정 관계인이 가짜로 만든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서 조직적이고 지속적으로 횡령한 죄질이 아주 나쁜 유치원입니다. 이런 범죄자 입장에서 도와주고 싶다면 정치를 그만두고 변호사를 개업해야 할 것입니다. 비리 범죄를 저지른 유치원을 비호한 정치인은 국민과 학부모 앞에 사죄하고 그에 합당한 처분을 받기 바랍니다. 노동의 희망, 시민의 꿈, 정의당 경기도당이었습니다. 네, 다음은 전국 유치원 학부모 비상대책위원회 김한배 대표님 비롯하여 다른 대표님들께서 돌아가시면서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국 유치원 학부모 비상대책위원회 김한배 위원장입니다. 저희 단체는 작년 사립유치원 사태 이후에 동탄 지역과 수지 지역 공립 사립 구분 없이 모든 유치원 학부모님들이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과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다 같이 모이기 힘들기 때문에 온라인 밴드상에서 결성된 단체입니다. 작년 이후로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해서 끊임없이 계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우리 경기도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여야 정치인들을 막론하고 이러한 일들이 성역 없이 조사되고 근절되어야 되는 불구하고 이런 유착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따라서 저희 학부모 시민단체들은 거기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해당 정치인에 대한 문책을 반드시 이뤄내야 된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제 저희 상상교육포럼, 용인교육시민포럼, 전국 유치원학부모 비상대책위원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동탄교육시민포럼 이렇게 5단체 연합으로 공동성명서를 낭독하겠습니다. 저희가 편의상 세 단체에서 저희가 낭독을 먼저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상상교육포럼의 우리 고윤정 사무국장님 먼저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상상교육포럼의 사무국장 고윤정입니다. 도민 학부모 신뢰 붕괴시킨 경기도의회 조광희 의원은 즉각 사퇴하라. 최근 모 방송사 보도를 통해 경기도의회 조광희 제2교육위원장의 대형 비리 유치원에 대한 비호와 감사 처분에 대한 부당한 외압 의혹이 드러났다. 보도에서 언급된 교육위원장은 제2교육위원장 조광희 도의원님이 확실하다. 사립유치원을 감사하고 그 결과에 대해 형사고발을 진행할 수 있는 부서는 감사관실인데 그 감사관실을 관할하는 위원회가 제2교육위원회이기 때문이다.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해 그 누구보다 앞장서야 할 책무가 있는 감사관실을 소관하는 제2교육위원장이 오히려 비리 유치원을 비호하고 10억 넘게 착복한 초대형 비리 감사 처분에 대해 외압을 행사한 정황이 있다면 그야말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것과 다름없다고 할 것이다. 이제 조광희 제2교육위원장은 더 이상 직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도 없고 수행해서도 안 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조광희 의원이 제2교육위원장직을 즉각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조광희 도의원은 이러한 엄중한 상황에서 언론의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실에 자신이 외압성 전화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만 부각시키고 있는데, 서로 만에 하나 감사관실에 전화를 한 게 아니다 하더라도 그런 감사관실이 아닌 다른 교육청 부서에 연락을 하여 간접적으로 전달을 하거나 대외협력관 등 경기도교육청 간부 직원을 통한 대면 혹은 전화를 통한 전달은 외압이 아니란 말인가? 자신이 감사관실에만 전화를 안 했다는 식의 항변만을 부각시키는 것이야말로 사변적인 이슈를 부각시켜 본질을 왜곡하려는 얕은 물타기 노림수에 불과하고, 본질은 조광희 도의원이 비리 사립 유치원에 대한 형사처분과 관련해 감사관실을 소관하는 제2교육위원장으로서 사실상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이다. 본질을 왜곡하는 전형적인 물타기식의 대응에 도민과 학부모들은 그저 한숨만 나온다. 아울러 감사관실은 먼저 관련 보도가 역설적으로 감사관실의 위상을 더 높이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기 바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보도 이후 감사관실은 내부 고발자 색출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마치 조광희 도의원을 옹호하는 듯한 언동을 취하는 것은 독립기관인 감사관실의 위상과 신뢰감을 스스로 실추시키는 행위라고 사료된다.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실의 조광희 제2교육위원장을 변호하는 듯한 일련의 부적절한 대응은 즉각 중단되어야 할 것이다. 그에 더하여 내부 고발자를 색출하고 징계하는 목적이 사실상의 보복성 인사조치라면 그야말로 조광희 제2교육위원장에 대한 과잉 충성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거액의 비리가 발견된 사립유치원을 비호하고 감사관실을 압박하는 행위는 직권남용에 해당하고 이는 심각한 공무원 범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광희 의원은 의혹을 부인만 하고 심지어는 내부 고발자의 증언에 따른 정당한 의혹을 제기하는 학부모 시민단체를 오히려 공격하는 적반하장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철저한 진상규명과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위해 조광희 의원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조광희 의원은 도민과 학부모 신뢰 붕괴로 정상적인 교육위원장직 수행이 사실상 어렵고 더 이상 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 조광희 의원은 이제라도 도민과 학부모들에게 이번 사태를 자초한 것에 대해 즉각 사죄하고 제2교육위원장직을 사퇴하라.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진실하거나 진실이라고 신뢰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이다. 그러므로 조광희 위원은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해 내부 고발자의 생생한 증언에 따라 정당한 의혹을 제기하는 학부모, 시민단체에 대한 적반하장식 공격을 즉각 중단하라. 우리는 지난 4월부터 비리 사립유치원을 비호하는 관련 보도 및 제보에 대해 정확한 진상 파악과 해당 의원의 징계를 촉구했다. 그 과정에서 경기도의회 송한준 의장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염종현 대표위원을 만나 도의회 차원의 자정 노력과 징계를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상당한 시일이 흐른 현재까지도 도의회 차원의 대응은 전무한 상황이다. 도의회에서는 제19 감사기식으로 이번 사태에 대해 대응할 필요성도 못 느끼고 있는 것 같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윤리심판원에도 조광희 의원을 비롯해 사립유치원 비호에 앞장선 의원들에 대한 징계 요청을 한 바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조속한 처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큰 의문이 든다. 다시 한번 도민과 학부모 신뢰를 상실한 조광희 제2교육위원장의 즉각적인 제2교육위원장직 사퇴를 촉구한다. 만약 자진 사퇴하지 않으면 학부모 및 시민단체의 더 거센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아울러 경기도의회와 더불어민주당은 윤리특별위원회 및 윤리심판원을 통해 사안을 조속하고 엄중하게 처리하기를 바란다. 만일 지금처럼 최소한의 자정 노력도 전혀 없이 무대응과 제19 감싸기식만으로 계속한다면 경기도의회에 대한 불신임과 집권 여당의 책임을 묻는 학부모, 시민단체의 지속적인 항의 운동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네, 이상으로 공동성명서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기자님들께서 아직 누구신지 잘 모르신다고 하셔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상교육포럼 오희정 사무국장님이십니다. 네.
농인시민교육포럼 원미선 대표님입니다. 전국 유치원 학부모 비상대책위원회 김한매 위원장이십니다. 같은 단체의 박용환 부위원장님이십니다. 동탄교육 시민포럼 김미아 대표님이십니다.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일반 학부모님도 오셨습니다. 이제 다음은 질의 응답을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정의당 경기도당 위원장이자 경기도 의원 비례대표위원이신 송철 의원님의 먼저 질의 응답 받고 순서대로 원하시는 대로 기자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뭐 저한테 질문하셔도 좋고요. 질문하시는 분이 지정하시면 질문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경희부 김성주 기자인데요. 네. 그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양측의 주장이 다르다고 하는데 지금 의원님이시니까 시민단체가 지적한 내용을 모두 사실이라고 또 의원으로서 생각을 하시고 뭐 지금 기자회견을 진행하시는 거예요. 증거는 없지만 합리적 의심이 충분하다. 그리고 어떤 말을 했을 때 이해관계가 있어야만 하잖아요. 근데 굳이 거짓말을 제보해서 그럴까 하는 생각에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이 자리를 마련한 것은 가장 큰 이유가 내부 제보자가 지금 고립되고 있다는 생각에 일단 진실을 찾고 그분의 말씀이 진실이라면 외롭게 두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거로 들어봤을 때는 이제 제보하신 게 굳이 거짓말을 하지 않았을 거다라고 판단을 하셨다는 건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정황 말고 어떤 구체적인 증거라든가 이런 녹취라든가 아니면은 제가 그 정황을 좀 더 파악하기 위해서 교육청에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오후 6시 넘어서 자료 요청을 해서 그런지 화요일까지 자료를 제출하기로 했었는데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김한매 위원장이 저한테 얘기한 것은 박광온 국회의원 그리고 조광희 도의원께 보고하려고 만든 보고서가 있다는 봤다는 그런 제보를 제가 해서 그 내부 제보자께 그 문건을 좀 보여달라고 했습니다만은 공개하지는 아직 않았습니다. 사실 제가 좀 노골적으로 그 제보자께 그거 있으면 좀 보여주셔라. 그러면 제가 기자회견장에서 기자분들께 보여드리고 확실하게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은 기자들에게까지 공개하지는 않으시다 해서 아직 보여드리지 못하고요. 3월 11일자로 만들었다고 하는 보고서입니다. 3월 11일은 처분심의위원회가 열려서 그 유치원이죠. 소속 단기 유치원하고 시흥 궁전 유치원이 형사 고발하기로 한 날이기도 합니다. 더해서 부연 설명드리면 아까 그 의원님께서 증거가 없다라는 건 공식적인 증거가 없다는 거고요. 증거는 잘 아시겠지만 인적 증거인 진술과 물적 증거인 서류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한테 직접 그 내부 고발자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노트북을 열어서 저희는 복수로 저희가 부위원장님과 함께 그 내부 제보자를 만나서 그 노트북에 담겨있는 해당 보고서를 열람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전화상으로도 그렇고 만나서도 그렇고 생생한 증언을 다 저희가 확보를 했기 때문에 제보를 한 것이지 저희는 그렇기 때문에 법정에 가서도
그 내부고발자의 생생한 증언 그리고 해당 문건에 대해서 분명히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증거로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조광희 의원과 저와 저희 부위원장님이 3인이 지난 4월 30일 제2교육위원회 상임위원회실에서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 그 당시의 대화 파일에 보면은 그런 문건이 존재한다면 내가 인정해야겠네 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상 본인이 정말로 결백하다면 그렇게까지 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저희가 그 대화 파일을 다 확보한 상태이고요. 필요하다면 기자 여러분들께 녹취 파일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게 이제 보고서 말씀을 뭐 두 가지 보고서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게 어떤 내용이 달라졌기 때문에 두 가지 보고서가 있다는 건지 두 가지 그 뭐 공개된 보고서가 있고 따로 보고서를 아니 그게 아니고요. 감사관실에다가 그 우리 송채영 의원님께서 공식적으로 의원의 권한으로 정보 공개를 요청했는데 거기서 가져온 감사관실에서 가져온 공식 문건에는 저희가 열람했던 그 소리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즉 내부 보고용으로만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제작된 문건이지 이런 식으로 공식적으로 어떤 대외적으로 밝힐 수 없는 한마디로 대외비 문건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못 보셨다라는 것이 그래서 비공식 문건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를 못해서 그런데 두 가지라고 한 적은 없고요. 네, 그 두 의원에게 보고를 하려고 만든 보고서라고 내부 제보자는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한 문건에는 서류가 없었고 한 문건에는 서류가 있었고 아니 그게 아니고 문건은 하나인데 의원님께 그 자료를 제출한 그 목록에는 그게 빠져 있었다고요. 그 말씀. 예, 아직 자료가 제가 원하는 자료가 오지는 않았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내부 제보자에게 그 문건을 노트북을 계속 주셨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었던가요? 저희가 그 MBC 시선 집중이라는 프로그램에 시민보에 그 비실명으로 해당 내용이 나가고 나서 그 당일날 저녁에 저희가 그 제보자를 실제로 오프라인상으로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저희가 그 해당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나 중대한 내용이라서 그래서 저희가 좀 뭐랄까 그 제보자에게 여러 가지를 물어봤었는데 그 본인께서 이걸 보시면 이해가 될 거라고 하면서 그 노트북을 열어서 저희한테 보여준 그 문건에 그 파일명 자체에 그 박강원과 조광희라는 이름이 써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저희가 이것이 그 두 사람에게만 보고하려고 작성된 대비 문건이라는 거를 말해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솔직히 사진을 찍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대비 문건이기 때문에 사진을 찍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제보자께서 극구 그거는 뭐 어떻든 외부 유출이 되니까 저희가 확보를 못했는데 언젠가는 분명히 그 공개될 거고 적적 수사에 의해서도 반드시 밝혀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때 보셨을 때 이 문건의 정확한 이름이나 아니면 이 문건의 내용 안에 담긴 내용들이 어떤 걸 보고하는 내용인지 그냥 일견 보기에는 그 두 유치원, 그 20억, 12억이 그 적발된 그 유치원들에 대한 경위, 어떤 그 걔네들이 잘못을 했고, 그 다음에 이러한 처분, 형사 처분을 포함하는 이런 처분들이 불가피하다. 그러니까 즉 제가 뭐 완전히 뭐 다 모든 글자 하나하나 읽진 않았지만 저희가 정독을 했는데 어떤 상대방에게 이 유치원들은 형사 고발이 불가피합니다라고 하는 어떤 자기들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그런 자료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물었거든요. 제보자에게 왜 이 두 사람의 성명이 여기 써 있냐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까 다시 그 원래 의혹대로 그 의원실, 국회의원실과 해당 도의원 쪽에서 그런 식의 사실상 외압성에 해당하는 그런 영향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2주간
어떤 그런 그 두 개의 유치원에 대한 처분을 하기 위해서 그걸 정당화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썼다. 다른 거 대체적으로 두고 그 두 사람에게 이 두 유치원이 반드시 처분이 돼야 된다라는 어떤 적법성이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다라고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참고로 그 문서 제목은요, 사립 유치원 특정감사 처분 진행 상황이라는 제목이었어요. 3월 11일자 그 문서. 마이크로 얘기했습니다. 사립 유치원 특정감사 처분 진행 상황이라는 제목으로 개정된 문서였어요. 그런데 그 문건이 이번에 우리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그 자료 목록에는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비공개 문건이라고 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원래 이제 그 기사도 나오고 했었을 때 이제 전화로 이제 외압성 그런 행위를 했다고 하는데 여기 지금 공동 성명서에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금 어떤 식으로 했다고 지금 파악을 하고 계신 건지. 거기 저희가 공동성명서에도 서술했지만 사실상 그 정확한 사실관계는 저희 모두가 다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디테일은 반드시 수사를 의뢰해야지만 밝혀질 사항인데 사실상 그거는 본질이 아닙니다. 거기 저희 성명서에도 말했지만 본인이 전화를 했든 아니면 대외정책관이라고 하는 그 의회 창구에 해당하는 그 간부를 불러서 대면으로 말했든 그 사실은 그거는 사변적인 거지 본질은 감사실하는 제2교육위원장이 그 자리에서 자기의 직무와 관련돼서 해당 유치원에 대한 형사처분에 대해서 그렇게밖에 할 수 없냐 꼭 그렇게 해야 되냐 다른 방법으로 강구할 수는 없냐라고 말한 사실 자체가 그게 사실상의